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통일연구소가 남북 긴장 상황에서 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평화를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회원 교단들과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가 차별금지법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들의 노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다시 녹색으로, 오늘은 교회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20년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기울여온 청주 쌍샘 자연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회 역할을 고민하는 좌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새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 불사 발언은 지난 5년 동안 쌓아왔던 평화의 흐름을 한순간에 뒤바꿔놨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통일연구소가 신년 좌담회를 마련한 이유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교회 역할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한반도 평화와 국제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반도 평화라며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평화의 길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 또 공존 번영의 길로 가는 것, 이런 것은 또 그런 길로 북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거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몫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새 정부 들어 핵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한반도가 되어가고 있다며 남북한 당국이 모두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민의 생명의 안보는 남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주권자인 민의 생명 안보를 담보로 체제 안보를 위해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는 그 어떤 강대강 벼랑 끝 전술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조언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느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맥미 우중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맥미 우중이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계속 친구로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맥미 우중의 스탠스를 잘 취해서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면 그것이 동북아의 어떤 평화 질서를 만드는데 상당한 그 동기가 될 거기 때문에. 좌담회에 참석한 호남신대 노영상 전 총장과 장신대 임성빈 전 총장 역시 한반도 안정을 위해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회가 먼저 화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회원 교단들과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대화에 나섭니다. 교회협은 최근 실행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최근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슈 관련한 논란 대책의 건을 다뤘고 회원교단과의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서 교회협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총회와 감리교단이 차별금지법 독소조항과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회협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라는 대책이라는 말 대신에 대화를 굳이 쓴 거는 저는 이것이 에큐메니칼 협의회 운동의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는 포괄적 이해를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회원 교단과 대화할 것이고 특별히 감리교회 조사연구위원회와 대화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대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실행위원들은 교회협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회협의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가짜뉴스를 방치했기 때문에 오해가 더 커졌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바라봄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적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 목회자들도 목회자들이지만은 잘못된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방치를 했던 교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위원회를 우리가 꾸릴 때에 신학적으로 다 1, 2, 3, 4 정리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이지만은 이 대중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길을 위해 일치를 도모하는 세계교회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민한 문제라서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좀 안전한 대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좀 제안을 하고 이렇게 두껍게 각 교단별로 어떤 입장인지 어떤 신학적인 뭐 역사가 있는지 미리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내고 나서 대화를 한 걸로 문서 찾아보시면은 나오거든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면 길이 닫힐 수도 있다. 다름의 문제고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가는 길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길인데 이 다름을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할 것이냐,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할 것이냐, 이 지점이 확실히 서야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협은 회원교단들과 에큐메니칼 신학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포괄적인 대화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신학위원회에서 목회적 관점에서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 등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몽골과 중국, 우간다 등 26개 나라 120여 명이 참석해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이를 준비하는 소주제별 리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KWMA는 이번 전략회의는 기존의 강의 형식이 아닌 쌍방 소통의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참석자들이 관심사에 따라 영역별로 선교 전략을 토론할 수 있도록 소주제별 모임, 이른바 트랙 모임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주제별 모임은 다음 세대 선교 동원, 선교 생태계와 선교 단체, 정보화 시대와 선교, 현지 교회와의 협력 등 10가지 세계 선교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KWMA는 각 영역에서 사전에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그룹홈 아동과 원가정의 관계 회복을 돕는 관계 증진 사업 사업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굿피플은 원가정과의 관계 회복은 그룹홈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립 지원 프로그램 중 원가정 복귀에 대한 지원은 1.3%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원가정과 분리된 후 그대로 가족과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굿피플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그룹홈 아동과 원가족 관계 증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실질적인 원가정 복귀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룹홈 종사자의 관계 증진 역량을 강화해 장차 그룹홈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할 기반을 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다시 녹색으로 오늘은 지난 2002년부터 기후위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사역을 확장시켜온 청주 쌍샘 자연교회를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청주 쌍샘 자연교회는 하나의 생태마을처럼 구성돼 있습니다. 쌍샘 자연교회는 1992년 개척해 올해로 설립 31주년을 맞았습니다. 2002년부터 기후위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배경기 목사는 교회를 이전하며 주민 누구나 교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이 좀 쾌적하고 또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좋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사실은 그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교회 앞마당에는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서점으로 열려 있는 생태 책방 돌베개. 책장을 살펴보니 절반 이상이 생태와 환경에 관련된 책입니다. 쌍샘 자연교회가 지향하는 영성과 자연, 문화 세 가지 요소가 물씬 묻어나는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경기 목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생태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해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초청해 자연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다시 보는 거죠. 땅은 뭘까? 땅 속에 뭐가 있지? 또 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뭐지? 이런 것들. 또 나무와 숲도 마찬가지고요. 환경 서적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생태 자연 도서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생태 관련 전문 도서들을 중심으로 갖추어서 찾아가는 또 찾아오는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 생태 자연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의 문제를 접하게 하고 이게 단순히 이제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풀어내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 작가와의 만남을 하기도 하고 뭐 생태 캠프를 하기도 하고. 교회가 운영하는 자연 친화적인 마을 공방과 무인 카페 역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쌍샘 자연교회는 또 청주 지역에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과도 연대합니다. 광림교회와 길벗교회, 다리 놓는 교회, 청주 산남교회와 해마다 모여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게 굉장히 이게 창조의 은총 안에 있구나.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좋겠고. 어느덧 20년 넘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확장시켜온 쌍샘 자연교회. 배경기 목사는 새해를 맞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길 원하는 교회를 향해 교회 공간을 주민을 위해 활용하는 데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카페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회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의 생태 교육과 서적 구비, 머그컵 사용과 같은 실천 사항을 접목시켜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오늘 인천 부광교회에서 신년 포럼을 개최하고 제14대 대표회장에 청주신학교 학장 양기성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양기성 신임 대표회장은 성령 충만이 웨슬리의 가르침이라며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는 이와 함께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회 등 모두 6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2023년 겨울 위미션 찬양 캠프가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과 교사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고흥군 기독교연합회는 조찬기도회를 열고 고흥군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3년 겨울 위미션 워십 캠프가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00여 명의 청소년과 교사들이 참석해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많은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프를 준비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위미션 겨울 캠프는 최병락 목사와 이무현 목사, 배무성 목사, 강은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과 연예인들의 간증,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의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고흥군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새해를 맞아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국가와 고흥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돼서 금년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결실의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찬 기도회는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하늘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조찬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고흥군이 하늘이 열려지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교회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전에 충남과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